여러분은 어떤 맥주를 좋아하시나요? 많은 맥주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굳건히 사랑받고 있는 맥주 브랜드 기네스입니다. 하루에 1000만 잔 이상이 팔려나가는 흑맥주의 상징 기네스. 무려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네스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랑하는 맥주가 되었는지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가 읽어드립니다. 기네스의 탄생 스토리는 기네스의 고향 아일랜드의 당시 상황을 잠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에서 체코, 호주, 독일 다음으로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아일랜드이지만 아일랜드에서 맥주가 유행하기 전에는 위스키를 더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위스키를 많이 마시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난폭해진다고 생각하며 하층민이 발생시키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스키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위스키보다 맥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일랜드가 자국 내에서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안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듯이 아일랜드는 집집마다 맥주를 만드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해요. 아일랜드에서는 맥주를 만드는 일이 여성들의 역할이었는데 집에서 맥주를 만드는 여성을 에일와이프라고 불렀어요. 에일와이프는 자신의 가정이나 마을에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에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맥주는 마시는 빵으로 여겨져 빵과 함께 주식으로 소비되었었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만들어진 맥주 브랜드가 바로 기네스입니다. 기네스 맥주 공장을 설립한 아서 기네스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맥주 양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처드 기네스는 아일랜드의 부유한 목사의 집에서 집사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가축과 농작물을 돌보고 재배하는 등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맥주를 양조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는데 리처드 기네스가 만든 흑맥주는 맛과 품질이 좋아서 그의 맥주를 마시러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다고 해요. 리처드 기네스는 양조 비법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인 아서 기네스에게 기술을 전수했어요. 현재 기네스 맥주 공장은 무려 1759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처음 공장 계약 조건이 참 특이했기 때문이에요. 아서 기네스는 1759년 더블린의 성 제임스 게이트가 있는 곳에 양조장을 설립했는데 당시 사용이 중단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양조장을 무려 9,000년간 매년 45파운드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아직도 8,700년 이상의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기네스는 어디 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겠죠. 처음에 기네스는 에일 맥주만 생산하다가 에일 맥주와 흑맥주를 모두 생산하게 되었는데 리처드 기네스의 뛰어난 흑맥주 레시피 덕분인지 흑맥주의 인기가 훨씬 높아졌어요. 결국 포터라고 불리는 흑맥주만 생산하게 되었죠. 아서 기네스는 맥주에 대한 집념이 엄청났는데 말 그대로 죽기 전까지 타운 포터, 컨트리 포터, 키핑 포터 등 새로운 흑맥주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아서 기네스가 얼마나 대담한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맥주를 만드는 더 좋은 물을 사유지로 끌고 오고 싶었던 아서 기네스는 도시의 강물까지 끌어올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수로의 벽을 허물고 리피강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강물의 소유권을 두고 관계 당국과 아서 기네스가 법정까지 갔지만 여러 해 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기네스는 몸집이 더욱 커져갔고 결국 기네스가 매년 10파운드의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죠. 한 잔의 맥주를 위해 강물까지 끌어오는 아서 기네스의 대담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기네스는 가장 기본인 맥주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브랜드와는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흑맥주는 술집에서 판매할 때 탄산가스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거나 맥주통에 잔고장도 많아서 바텐더에 따라 맥주 맛도 달라지기 십상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라우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수학자와 과학자를 업계 최초로 고용하게 됩니다. 맥주는 손맛이다 라는 통념을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맥주가 가장 맛있는 효모의 양과 거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았고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기네스 캔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란 볼, 위젯이라고 불리는 이 볼이 그래서 탄생하게 됩니다. 위젯이 캔 맥주에 내장되어 있다가 캔을 열면 질소를 방출하여 맥주 표면에 기네스 특유의 거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도 기네스 따르는 법을 철저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1. 기네스를 딴다. 2. 몇 초 기다린다. 3. 잔을 45도 기울여 하품 모양 로고까지 맞춰서 따라준다. 4. 119.5초를 기다린다. 5. 마저 따라준다. 6. 마신다.
아서 기네스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중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은 아서 기네스 2세가 오랜 시간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공장 경영을 전수받았습니다. 아서 기네스 2세와 아버지가 함께 공장을 운영했던 시기에는 맥주 판매량이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아서 기네스 2세의 장남 벤자민 리는 맥주 경영권을 물려받았는데요. 벤자민은 16살 때 견습생으로 맥주 공장에 들어가 22살에 공동 경영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현재 기네스의 상징이 된 하프 문양의 로고도 벤자민 리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하프는 아일랜드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물건인데요. 이 하프 모양의 로고 덕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기네스를 마실 때마다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고 소비량이 더욱 늘어난 거예요. 기네스 역사적으로 이 로고는 뛰어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벤자민 리의 아들 에드워드 세실이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할 때쯤인 1870년에서 1876년 사이에는 사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공장 부족 사태를 겪어야 했어요. 그 시기에 공장을 새로 짓고 그 공장에는 철도를 타지 않고는 못 다닐 정도로 규모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죠. 승승장구하던 기네스였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큰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네스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광고였습니다. 기네스가 호주와 남아프리카까지 수출을 확장하면서 맥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드 트래블러라는 직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각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네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각 나라 소비자의 특성, 음주 문화까지 모두 조사하고 본사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이 진짜 맥주 기네스가 만들어낸 책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기네스의 휴 비버가 동료들과 사냥을 나갔다가 허탕만 친 날이었어요. 그는 술자리에서 검은 가슴 물대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라고 주장을 했고 일행들은 다른 의견을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로 언쟁을 벌이던 휴 비버는 당시 여러가지 신기한 기록을 수집하던 로스 맥커터 쌍둥이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 형제에게 휴 비버는 인간과 자연의 1등을 담은 책을 의뢰했습니다. 1955년 맥커터 형제는 자신들의 기록을 담은 책을 출시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기네스 오브 레코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네스북의 탄생이었습니다. 휴 비버는 술자리에서 의뢰있을 법한 논쟁을 해결해주는 도구나 재밌는 마케팅 정도가 될 줄 알았지만 초판 5만 부가 한 달 만에 소진되었고 1984년엔 5천만 부를 그리고 2004년에는 1억 부를 돌파해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고야 말았죠. 리처드 기네스의 비밀 레시피로 생각해 대대손손 이어져 온 기네스의 맛에 대한 집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오브 모어 250년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기네스이지만 기네스는 여전히 모어를 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팬덤을 이끌고 있지만 지속적인 실험 정신과 선구자적 마인드로 혁신을 외치는 기네스. 삶을 더 풍성히 만들기 위해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는 기네스의 이 캠페인은 지난 250여 년간 기네스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기업 정신을 반영하기도 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기네스만의 전통과 앞으로 보여줄 혁신으로 기네스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